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단순할수록 좋다. 안전하고 건전한 전략을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려면 반드시 적정 기지를 갖춰야 하고 수많은 난제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모험을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투자는 남들과 달리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돈을 베팅하면서도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반드시 선행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석할 기업은 얼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던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컴퓨터 GPU 설계회사로 GPU 리테일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 압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에서도 엄청난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18년에는 시총 1,600억 달러 수준으로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랑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폭락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방어적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입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여태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총 7개의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충분한 규모입니다. 충분한 규모는 제조회사의 경우 연간 매출 1억 달러 이상이지만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의 평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은 약 59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은 1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낙에 대기업인 만큼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은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조건은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입니다. 해당 조건은 제조회사의 경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인 유동비율이 200% 이상,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장기부채가 순유동자산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유동비율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장기부채는 약 105억 달러, 순유동자산은 약 4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장기부채가 순유동자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번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는 0.5점을 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조건은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은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보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적자를 본 기간이 단 한 분기도 없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배당의 지속성인데요. 지난 20년간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데이터가 남아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배당을 지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던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해당 조건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나락을 가버린 엔비디아인데 그래도 현재까지의 조건은 생각보다 많이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바로 이익의 성장성인데요. 이익의 성장성은 지난 10년간 EPS, 즉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EPS 10년 성장률은 무려 70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엄청난 수준이 아닐 수 없네요. 하지만 이것 또한 비트코인 광풍으로 인해서 작년까지의 이익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근 흐름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바로 적당한 PER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높을 경우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낮을 경우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최근 3년간의 평균 PER이 15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PER이 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3년간 평균 PER은 65.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하지만 현대적인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의 3년 평균 PER은 46.3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해당 업종의 PER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바로 적당한 PBR인데요.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로 값이 높으면 순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값이 낮으면 순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거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의 경우 PBR이 1.5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PBR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적인 기준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당 업종과의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속한 업종의 평균 PBR은 13.4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평균 PBR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어적 투자자의 기준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총 7개의 기준 중에서 엔비디아는 5개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고 1개의 조건은 반만 충족, 나머지 1개의 조건은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총 7점 만점에서 5.5점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공격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총 5개의 기준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는 먼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인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서 동시에 부채가 순유동자산의 110%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유동 비율은 현재 339%인 걸 알 수 있는데, 재무 상태의 1개의 기준은 만족시킵니다만 두 번째 조건인 부채와 순유동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부채는 약 117억 달러, 순유동자산은 약 41억 달러이므로 부채가 순유동자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조건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개 조건 중에 1개는 만족시키니까 0.5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은 지난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최근 분기까지 엔비디아의 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배당 실적인데요. 최근에 배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번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이익의 성장률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5년 전의 이익보다 최근의 이익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5년 전 이익보다 최근의 이익이 더 많은 것이 보이시죠? 따라서 해당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살펴보면 점차 최근의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바로 주가가 주당 순유형 자산의 120%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주당 순유형 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와 영업권 그리고 무형 자산을 제한 값으로 주가가 실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고평가돼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지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당 순유형 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은 무려 3142%로 그레이엄이 말한 조건을 한참 초과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살펴봤는데요. 총 5개의 조건 중에서 완전히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3개, 반만 충족하는 건 1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1개로 총 5점 만점에 3.5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총 7점 만점에 5.5점, 공격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현재 엔비디아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